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국내 주식시장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안정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죠. 이번 주, 지난주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해서 유입됐고, 물론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피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조 자체가 랠리를 이어간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랠리에서 과연 수익이 잘 나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랠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올해 저점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승 장세가 과연 그만큼의 계좌를 두둑히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번 랠리의 특징은 선별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철저하게 시장에서 테마성, 이슈성, 그러니까 투기력이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영향력이 크긴 한데, 문제는 이 역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수 영역이고, 선수가 아닌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런 종목들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때문에요. 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슬기롭게 지금의 랠리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실 텐데, 자, 벌써 이날 제가 긴급 투자 전략을 3월 9일날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날 긴급 투자 전략을 찍어서 3월 10일날 또 보내드리고 했는데, 시장이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날 저점을 보게 되면 8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지금 벌써 몇 포인트가 오른 건가요? 877에서 112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더 되었습니다. 채 5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15% 가깝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괜찮게 하는 투자자라면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보다 계좌 수익이 더 많이 나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20% 정도의 수익률을 냈으면, 계좌 수익이,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이 한 20%가 나왔으면 참 잘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자들은 상위 10%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큼 탄력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과 다르게 좀 파동을 그렸었고, 저점이었던 2929선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또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적게 오른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낼 많은 수익률을 낼 만큼의 흐름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의 대장이었던 S&P 500입니다. S&P 5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행진,
뉴욕 거래소 종목들이 더 유리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는 순간이었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단연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이와 유사한 증시들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국제유가의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정유주들이 상장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은행주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뉴욕 거래소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와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지수들은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강한 흐름이죠. 분위기가 그렇죠. 다우도 강하죠. 지금 다우입니다. 나스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강했죠. 지금 일단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밝게 보는 거고요. 일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동성에 대한 축소, 우려? 이건 아직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유리한 거는 우리가 약간 리스크가 묻어 있지만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수단, 대표적으로 주식이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쪽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갔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시장의 좀 중심이었고, 국내 주식 시장도 그런 부분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계속 우리가 시장 중심에 서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시장 중심이 아니고 본인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중심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묻어져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깨야지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투자자들이 계속 시장의 중심을 짚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의 중심에 서서 하다가 시장이 이제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집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기도 생기고, 왜 다른 건 다 가는데 이거는 왜 안 가지? 내 거는 왜 안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라는 종목, 그 다음에 성장성을 반영하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달렸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포스코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시장과 다르게 이런 종목들은 랠리를 훨씬 더 많이 만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파악해서 가지 못하면 시장이 랠리를 펼치던 폭등을 하고 나오던 간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번 랠리가 또 끝나면은 다음 랠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랠리 때까지 기다려야지 된단 말이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져 있는 1차 산업 종목부터 해서 뭐 시장이 안 좋은 동안에 H&M 같은 종목들은 또 폭등을 했었었고, 해운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했었지만은, 운임지수, 성과 운임지수도, 선박 운임지수도 올랐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보던 정황이 그랬잖아요. 정황이
나스닥은 흔들리고 계속 추세가 부진해지는데 S&P라든지 다우, 뉴욕 거래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넣을 수 있는,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 한국에도 은행주들, 뭐 이번 주 들어서 너무 올라서 조정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기술주,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봤을 때 월등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투자 전략을 하면서. 문제는 정황들이 그렇게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정관념 때문에 그 중심이, 트렌드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다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이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의 조정으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만 계속해서 집착해서 샀다는 거죠. 당장 시장의 랠리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뭐냐 하면은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어요. 당장 시장이 오를 때는 그 랠리 때 수익을 내야죠. 오르는 종목들로요.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로. 아니 그러면은 포스코나 KB금융이 덜 떨어진 종목입니까? 비우량주입니까? 삼성전자만 우량주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보증수표당 언젠가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 그거 항상 깨졌어요. 삼성전자가 근래 들어서 폭발적으로 지금 월봉 보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 주역이었지, 과거를 보게 되면은요, 과거 상한들은 계속 다 좋지만은 않았었어요. 굴곡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영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된 시장의 랠리가 종료되고 나서 다음번에 랠리 흐름으로 갈 때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크게 치고 다시 나갈 거라고 판단이 돼요. 문제는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잖아요. 시장 조정받을 때 또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번이 좀 마무리가 되고, 물론 한참 더 가겠지만 소재 종목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다시 또 시장에서는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서 방향 전환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포스코 한번 들어가 볼까? 포스코 많이 올랐어서 못 샀는데. 계속 엇박자를 타게 돼요. 소외를 한번 나가면 이게 감정 컨트롤이, 마음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 때문에 나는 그 흐름에서 못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먹어야 되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징적인 부분 하나는 기다림이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림에 약해요. 참고 견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참고 견지는 건 잘하는데, 이쪽에서 참고 견지는 걸 잘 못합니다. 분명히 본인 생각에서
삼성전자는 보증표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 어느 시점엔 많이 올랐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조정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쭉쭉 뻗어서 올라가고 난 뒤에 이들 종목들이 조정받아서 내려올 때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때서. 그럼 그때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할 때는 분명히 분명히 그때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할 거고,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줄 거고요. 그런 엇박자 흐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본인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트렌드를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건 본인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건 시장에 있어요. 트렌드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시장보다 더 앞서, 시장보다 앞설 수가 없죠. 이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관련돼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야 가설이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물론 한국은 약간 불공정한 정보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시적 데이터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보의 불균형은 없어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별 종목들의 재료 이런 거는 어디서 다 새 나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철저히 못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정보 나오기 전에 미리 주가 다 올라 있고, 정보 나오면서 떨어지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서울시장 조사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있어서 이거 분명히 뭐 공표 안 했는데 샜어요. 그 분명히 샜어요. 주가에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 반영이 돼버려서,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잡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는 참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를 제외하고 이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거시적인 부분들, 시장 지표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은 정말 즉각적으로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는 실제로 누군가가 예측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평균적인 정보 해동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수익 내기가, 실제로 예측을 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주 해동 능력이 뛰어나고 예측 능력이 정말 상위 레벨에 있어야지만 그런 예측을 통해서 뭔가에 득이 많이 되겠죠. 먼 뒤의 예측들.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의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트렌드를 따르고 랠리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시장의 랠리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말고 대응이죠. 그게 아니면은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제 투자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한 발 앞선 예측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이죠.
이거는 그렇지만은 전문가 영역이죠. 철저하게 전문가 영역이죠. 전문가 영역 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영역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서 봐주시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만 분 정도 이렇게 뭐 모든 동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지만 뜨문뜨문 구독을 해주시는, 어쨌거나 트렌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명히 앞서서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장이 오를 거다, 이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지 되고,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게임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가는 거는 알겠어요. 분명히. 그런데 더 우리가 수익을 시장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죠. 코스닥이 15% 정도 그 저점에서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20% 넘는 수익을 내야지만 상위 레벨에 있는 투자자다. 그게 가능하려면은 대응, 트렌드를 믿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트렌드를 따르고 시장의 그런 정황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잘 해나가는 투자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 있는 트렌드, 시장 트렌드가 아니고 거기에만 따르면은 결국에는 소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참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오래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간을 오래 가져갈수록 여러분들은 지루해 할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참 힘들다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다 꺼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자, 지금 글로벌 주식 시장의 트렌드, 작년에 코로나의 변동 요인이었던 거고, 실제로 이 작년 코로나 변동 요인은 제거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의 랠리는 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1년 3개월 정도 시장의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랠리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추세, 대세 상승 추세라고 얘기할게요. 국내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추세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세 상승 추세 위에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의 전략과 액션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시장이 대세 상승 추세 위에 있을 때는 바보 종목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두고 있으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르죠. 평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바보 종목이 아니면. 그렇다면 바보가 아니면은 수익이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보가 아니라도 손실이 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시장에서의 적용될 수 있는 논리들이 적용이 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그러면은 지금은 평범한 시장은 아니고 대세 상승 유동성이 막 유입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략이 거기에 맞춰야지 되겠죠. 그러면 당장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이번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랠리였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가는 게 맞아요. 조금 늦었나 싶을 때가 안 늦었을 때예요. 괜히 거기 시장이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수는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라고 들어가서 그게
무슨 그게 저가 매수예요? 소외주 매수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저가 매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주식을 쌀 때 사라는 건 전체적인 시장이 저평가가 오랜 기간의 하락에 의해서 저평가가 심해졌고 투자의 매기도 많이 끊겨 있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종목들에 대해서 쉽게 매수할 수 있어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뭐 당장 1년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조만간에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시장이 돌아설 거야 라고 예측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죠. 지금은 랠리, 그러니까 장기 대세 상승 추세예요. 대세 상승 추세일 때는 항상 그 파동의 랠리 때 항상 가는 종목들이 크게 가고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갈 수가 없어요. 수급은 쏠리거든요. 수급을 쏠린다면 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지 되는 헤지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안 가는 종목들 매도 치고 가는 종목들에서 수익률 게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가는 종목들 매도 치면 개인들이 들고 있는 그 종목들은 안 가요. 안 올라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하락장이고 완전 바닥 시장이에요. 그때는 소외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소외되라. 그런 시장에서는 소외돼서 저가 매수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세 상승 추세장에서는 그런 투자 방법은 안 좋아요. 당장 지금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야지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가 매수해서 대기하고 저가 매수해서 대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랠리에서 잘 가는 종목들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테마 폭등주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테마 폭등주 따라다니는 얘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아까 뭐 제가 포스코며 은행주며 그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 지수 자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당장 이제 테마주 오르는 거 따라다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 오르는 것들 쫓아다니다가 개인들은 다 깡통 나고 있어요. 변동성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테마주들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추세 뭔가 입질이 있었다가 입질이 있으면은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좀 매물이 나오거든요. 순간 쭉 치고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 매물 나올 때 그런 건 오히려 저가 매수 쪽이고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